2018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술집 일을 하고 있었던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. 당시 30대였던 유카리와 몬다, 이 둘은요 같은 술집 아가씨 동료인과 동시에 일 끝나면 항상 호스트바를 가는 술 동무이기도 했어요. 여기서 몬다는요 사건 10년 전부터 이미 여러 호바에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.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뻐서 유명한 게 아닌 진상을 요주인물로 유명했어요. 매일 밤 놀러와가지고 술은 잔뜩 먹고 술값은 안 내고 도망가고 외상하고 싸움하고,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호빠 남자가 다른 여자 고객과 하하호호 거린다? 그러면 질투를 하다 그 여자 손님과 주먹 다짐까지 하면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었대요. 내 남자라고, 내 거라고. 그러니까 진상녀로 이 업계에서 유명했던 거예요. 이런 몬다와 함께 다녔던 여자가 바로 유카리였습니다. 그 친구의 그 친구죠. 똑같이 행동합니다. 술집 같이 다니고 같이 호스트바 다니면서 같이 진상짓 하고 다니죠.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요, 친구나 친한 언니,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. 친구라기보단 약간 그 주인과 애완동물 같은 관계? 유카리가 주인, 몬다가 애완동물처럼. 유카리가 막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몬다의 뺨을 막 때리고 발로 차고, 이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. 몬다는 그저 가만히 서서 맞고 있고. 그리고 이 유카리와 몬다의 주종 관계에서 나중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같은 30대였던 술집 아가씨 사치코였습니다. 유카리와 몬다 둘이서 다니다가 이 사치코가 딱 끼어 셋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. 유카리가 몬다를 막 괴롭히다가 타겟을 바꾼 거예요. 누구로? 사치코로. 얘가 더 만만하니 때리는 맛이 있거든. 그렇게 몬다가 자연스럽게 유카리의 폭력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. 오히려 자기까지 더 합세해서 유카리, 몬다 이 두 사람이 사치코를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. 둘이가 주인, 사치코가 애완동물이 된 겁니다.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봐도 좀 이 세 여자의 관계가 이상해 보일 정도로, 이 사치코가 불쌍해 보일 정도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 두 여자가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었대요. 실제로 한 호빠 클럽 관계자가 사치코가 약간 이 두 여자의 노예처럼 보였다고,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말 다 했죠. 여기서 주범은 유카리였어요. 유카리는요 몬다에 이어서 사치코까지 자기 집에 들입니다. 셋이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. 왜? 내 옆에 두고 괴롭히려고. 자, 지금 면상만 봐도 느껴지시죠? 얼마나 악덕이었을지. 그 괴롭힘의 수위는 심했습니다. 심심하면 갖다 때리고 한겨울에 옷 다 벗으라고 한 다음에 베란다로 내쫓고 양손 양다리 다 철사로 묶어놨었대요. 추우면 몸이 오므라들 거 아니야. 그러면 좀 더 따뜻해질 거 아니야. 나는 네가 추워가지고 온몸이 동상 걸려가는 그 과정을,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표정하며 몸짓을 생생하게 보고 싶은데, 그럼 그 몸을 못 오므리게 묶어놔야겠지? 유카리와 몬다가 사치코와 같이 산 이유는요, 괴롭히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. 왜 같이 살았냐? 돈벌이로 이용하려고. 셋이 술집 아가씨로 일했잖아요. 사치코가 술집에서 번 돈, 이 둘이 다 가로채는 거예요. 그리곤 그 돈을 모두 파친코, 도박이나 호빠에 다 쓰는 겁니다. 맨 처음 괴롭힘을 당했었던 몬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. 사치코가 오기 전에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있었으면서 자기도 피해자면서 그녀를 도와주긴커녕 자기가 더해요. 같이 사치코가 가져온 돈을 쓰는 거예요. 심지어 한 파친코 가게 직원은요, 몬다가 사치코를 막 때리면서 돈을 뜯어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봤었다고 증언했습니다. 이것들이 사람 새끼입니까? 팔 다리 다 찢어놔야지. 유카리와 몬다로부터의 폭력, 그리고 금전 요구, 왕따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.
저라면 바로 집을 뛰쳐나왔을 것 같은데 이때 사치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. 계속 이걸 견뎌요.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. 다 큰 성인인데 술집 출근도 계속하고 있었고 이 가해자 둘이 계속 24시간 붙어있던 게 아니었거든요.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신고도 할 수 있었고 주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그녀는 전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순 없어요. 하지만 추정하기로는 엄청난 폭력을, 심한 폭력을 많이 자주 당하면서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협박성 말들, 이게 주입이 돼버린 거죠. 가스라이팅 같은. 그래서 갇혀있는 쥐 마냥 그냥 그걸 다 견디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. 2019년 1월 이 무렵부터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사치코에 대한 폭력이 더 심해지기 시작합니다. 무슨 일이 있었냐? 셋이 평소처럼 호빠를 간 거예요. 남자 불렀어요. 막 노는데 아니 들어온 남자들이 우린 개무시하고 사치코한테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잘해주고 웃어주고 하네. 여기서 두 명이 막말로다가 빡친 겁니다.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? 야 우리는 안 보여? 왜 인연한테만 붙어가지고 웃고 잘해주고 난리야? 그래서 그때부터 꼴배기 싫다면서 네가 꼬리 쳐서 그런 거라면서 사치코에 대한 괴롭힘이 더 심해진 거예요. 앞서 몬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같지만 호빠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하하호호 거리는 것만 봐도 막 달려가서 주먹질하는 여자였어요. 그런데 웬걸 같이 온 사치코한테 내 남자가 막 하하호호 거리네. 질투심에 막 몸서리를 친 거죠. 그래서 그날 그 호빠 안에서 두 여자가 사치코 한 명을 미친듯이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. 그 폭행의 강도는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. 실제 세 명이 자주 다녔던 호빠 클럽 사장은요 당시 두 여자가 사치코의 얼굴을 막 때리는 걸 시작으로 기절한 그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기절한 사치코 배 위로 막 점프하고 발로 무자비하게 내리 찍었다고. 실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. 놀란 직원들이 급하게 말리면서 싸움은 일단락됐고, 싸움이 아니죠. 일방적인 폭행 멈췄고 사치코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. 이때 다행히도 살았어요.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2019년 2월 24일 오전 5시 45분경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. 제가 아는 여자가 친구를 죽인 것 같습니다. 끝내 인연들이 죽인 거예요. 이 썩을 년들이. 당시 신고자의 신원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른대요. 그냥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이 두 명이 즐겨 다녔던 그 호빠의 관계자가 아닐까 추정합니다. 남성의 신고를 토대로 경찰이 유카리와 몬다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인정합니다. 네, 저희가 죽였어요. 시신은 산에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. 와, 진짜 이 둘이 말한 그 산으로 갔더니 거기에 진짜 쓰레기 마냥 내던져진 사치코의 시신이 있었대요. 그녀의 사망 원인은 둔기 같은 무언가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. 이 악마 두 여자가 진술하기로는 둘이 2월 3일부터 4일까지 거의 약 이틀 가까이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. 막 때리다 보니 이게 안 움직이네? 야! 더 세게 때려도 안 움직여. 그때서야 안 거예요. 죽었다는 걸. 그 후 이 둘은 지인의 차를 빌려 쓰레기 마냥 산 속에다가 시신을 버려놨던 겁니다. 신고가 2월 24일날 들어왔어요. 그런데 죽은 건 2월 4일. 당연히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. 여기서 더 역겨운 건요. 인연들이 이렇게 사람을 때려 죽여놓고도 죄책감 1도 없었어요. 뻔뻔하게. 야, 사치코 계좌에 돈 좀 있지 않냐? 사치코 계좌에서 약 119만원 정도를 뺍니다. 그걸로 뭐 했겠습니까?
또 도박하고 호빠를 또 쳐가고. 어쨌든 이 두 여자 재판대에 올랐습니다. 이건 100% 살인 아닙니까?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받고 마땅한 처벌 받아야죠. 하지만 이때 이 둘은요,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올라옵니다. 상해치사와 시신 유기 그리고 절도로. 그런데 이마저도 이 악마들은요, 살인을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. 때리다 보니 죽은 겁니다. 시신 유기하고 돈 뺀 건 이게 죄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한 거였어요 라고 주장합니다. 와, 마지막까지 정말 절대 용서받아선 안 되죠. 누가 봐도 이건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, 그런데 이놈의 법은 우리 뜻대로 절대 해주지 않죠. 살인죄로 보이는데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어요. 이것도 열받는데 판사는 이 상해치사 혐의마저 무죄를 때려버립니다. 둘 다 상해치사 무죄. 살해도 아니고 상해치사도 아니고 이 둘은 시신 유기와 절도죄만 잘못했다. 그래서 유칼이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, 몬다도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옵니다. 아니, 실형도 안 나온 거예요. 여기서 집행유예란 4년 나왔죠. 이 4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한 유죄의 판결 그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이 4년 집행유예 기간 안에 사고를 치면 이제 바로 집행하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건지. 살인도 무죄, 상해치사도 무죄. 그 이유가요, 사치코의 사망 원인이 머리 세게 둔기로 맞은 거였어요. 그런데 이게 폭행 과정에서 맞아 이렇게 된 건지 그게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결론은 사치코를 죽게 만든 이 두 명은요,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그대로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.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해요. 사고 치면 바로 법 집행하는 거니까. 하지만 이 두 년은요, 애초부터 생각이 없는 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지. 사람을 죽이고 재판대까지 올랐으면서도 이 둘은요, 정신 못 차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놈의 호빠 또 갑니다. 가서 행동도 똑같았대요. 참, 이 사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죠. 이 사건을 듣는 우리가 우라통이 터지죠. 자,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. 그 남자의 이름은 야마시타 카츠미. 2022년 54세가 된 남자인데, 이 남자는요, 여성을 겨냥한 사건을 반복해 저지르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놈이었어요. 대충 그 범행을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이놈이 27살 때 자기 친구랑 같이 전화 룸 서비스로 여자를 불러요. 그렇게 온 20살 여자를 납치, 감금, 폭행한 다음에 돈을 뺐습니다. 그러다가 걸려서 체포돼요. 이후에 18년이 지나 2013년 10월 45살이 됐을 때 또 자기 친구와 공모해서 인터넷으로 꼬신 여고생 2명을 납치, 19시간 동안 차에 감금시켜놓고 돌아다닙니다. 그러다가 그 여고생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에 또 체포돼요. 그리고 또 2022년 4월에는 20대 여성을 또 납치, 차에 감금, 차 안에서 칼 들이대고 때리고. 이때 그는 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자기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함께였죠. 이 여자친구도 가담해서 납치한 20대 여성을 같이 때리고 같이 현금 2만엔을 뺐습니다. 여기서 야마시타 카츠미, 이놈의 여자친구가 바로 2022년 39살이었던 유카리였어요. 이 사건으로 유카리와 야마시타 둘 다 체포됩니다. 그렇게 조사를 받는데 이때 유카리가 뜬금없이 다른 사건을 자백하기 시작한 거예요.
저 사실 한 달 전에 야마시타랑 같이 한 여자를 죽이고 밭에 묻었어요. 진짜 인연이 말한 그 현장을 수색한 결과 진짜 거기에서 알몸의 여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누구였을까요? 여기서 언급 안 된 여자 한 명이 또 있죠. 발견된 시신은 알몸 상태의 몬다 노리코였습니다.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? 사실 사치코를 죽인 혐의로 재판까지 다 끝난 이 둘은요, 어영부영 놀다가 SNS를 통해서 이 야마시타 카츠미를 알게 됐습니다. 이렇게 셋이 막 놀러 다니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유카리와 야마시타 썸을 타기 시작했고, 이때쯤에 몬다와 유카리 사이에도 금전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. 몬다가 유카리에게 돈을 빌린, 실제 한 지인 말로는 몬다가 자기 지인한테 유카리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거 돌려줄까 말까 고민되네,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.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이 얘기를 한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3월 14일부터 몬다와 연락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알몸으로 발견.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 악마 새끼들 말로는 이 야마시타가요, 유카리보다 17살이나 더 많았어요. 그런데 2022년 2월 둘이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 후 셋이서 어느 정도 함께 지낸 걸로 추정합니다. 앞서 그랬잖아요. 여자 둘 사이에 금전 트러블이 있었다고. 3월 12일 이 문제로 여자 둘이 싸움이 난 겁니다. 유카리 속상했겠죠. 2년이 나한테 돈 빌려놓고 갚을 생각을 하네. 지가 오히려 더 적반하장이야. 그러니까 자기 남친인 야마시타 카츠미한테 투덜투덜 한 거예요. 자, 이 야마시타 원래부터 질이 안 좋은 새끼였어요.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전연 때문에 속이 상한대, 짜증난대. 그러니까 자기야, 그럼 내가 처리해줄까? 죽여줄까? 이렇게 나왔겠죠. 이 말의 인연은 어머 오빠 정말 그래줄래? 그래서 둘이 바로 다음 날인 3월 13일 폭력이나 흉기로 몬다를 위협한 뒤에 금품을 다 빼앗고 둘이 공모해 죽였다고. 그런데 경찰은요, 당시 몬다의 시신 알몸 상태였어요. 그러다 보니 혹시 그 죽이는 과정에서나 죽이고 나서 이 야마시타 카츠미 시신에 그 짓을 했거나 살아있을 때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추정도 했습니다. 이렇게 몬다까지 죽인 이 둘은요, 한동안 차에서 생활합니다.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한 2, 3일 정도 시신과 함께 차에서 지내지 않았을까. 그러다 16일 돼서 한 밭에 땅 파고 묻은 거예요. 결론적으로 이렇게 야마시타 카츠미와 아마이케 유카리는 2022년 6월 22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재체포가 되는데, 제가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못 찾았어요. 아무래도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. 추후에 재판 결과를 알게 되면 이 영상에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는,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몬다는 좀 죽어도 싸다 싶은, 유카리도 죽었어야 했는데 싶은, 야마시타도 죽었어야 했는데 싶은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